사업계획서 작성을 우리가 할 때에 막 다들 우리 지도사들은 이게 뭐 전문이시잖아요. 각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냥 문제만 던져 보는 식인데, 사업계획서는 뭐 당연히 용도에 따라서 작성 방법이 틀리겠죠. 그래서 뭐 사내 경영 보호하는 거하고 투자 유치를 엔젤에 하는 거 틀리고, 엑셀레이트하고 틀리고, 사모펀드 틀리고, 버시 틀리고, 각자 그 대상에 따라서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는 틀리겠죠. 왜냐? 이 부분을 엔젤은 만나서 반드시 검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썼던 소설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엔젤은 나타나냐면요. 이제 저는 누구셔?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를 좀 꺼주셔야 되는데, 네. 보입니다. 스피커를 누가 좀 꺼주셔야 되는데. 자, 엔젤은 뭐 다시다시피 개인 투자이기 때문에 큰 돈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영 참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투자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고, 엑셀레이터는 아시다시피 투자 플러스 이제 그 말이죠, 인큐베이팅, 그 다음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키워서 먹겠다는 중간 엑시스터,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 엑셀레이터는 우리 뭐 강 대표님이 엑셀레이터이시지만은 이걸 좀 키울 만한 비전이 있는 말하자면 중간에 엑시트가 가능한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사모펀드는 이제 좀 장기 기간을 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뷰를 좀 제시해 줘야 되고, VC는 이거는 이제 상당한 수준이 올라가야 VC에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VC는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 됐을 때에 말하자면 VC도 많은 기간을 투자를 안 하지 않습니까? 사모펀드가 가장 장기 투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VC는 사실은 뭐 길어야 3년, 또 VC도 VC 나름이죠. 초기 투자 VC가 있고, 이제 말해 모태펀드를 받아가지고 뭐 자기 돈도 아닌 거, 자기 돈은 한 뭐 5%만 내고 나머지는 모태펀드 받아가지고 국가 돈이죠, 뭐 은행 돈이죠. 섞어서 투자하는 경우는 좀 그래도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VC인 경우에는 그런 그 조합 펀드를 운영하는 VC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안정적인 그런 그 수익률을, 일들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써주느냐.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투자 유치를 할 때 아주 공격적으로 써줄 대상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정말 안정적으로 확실한 일들을,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강조를 하는 사업계획서냐, 이거에 따라서 투자 유치 사업계획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용이라든지 정책금융, 우리가 이제 뭐 정책금융 우리가 브로커처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그 자금 조달 경쟁력, 인프라를 깔아주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에 이제 사업계획서도 같이 이제 코칭을 해주는데, 그럴 경우에 정책금융은 정책금융기관별로 요구하는 요건이 있죠. 요건을 강조를 해서 그 신보나 기보나 중진공이나 가면 그 친구들은 딱 자기들 보는 그 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를 딱 집어서 인터뷰를 해서 바로 세컨드 라운드, 그러니까 저기 사업 계획서를 한번 제시해봐라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말하자면 사업 계획서를 가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FRP로서 자기들 그 제시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그것도 그 시간이 그 공무원들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해보시겠지만은 평가의 요점에 맞는 워드가 제일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그 작전을 써야 되고, PF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건 주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대형 개발 플랜터 이런 경우에 쓰는 이제 은행에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파이낸싱 하는 이제 곳에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경우는 이건 아주 여러 가지 대형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정보와 요소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IPO에 이제 올라간 기업들이 초기에 이제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공모할 때에 말하자면 주식 초기 공모가가 얼마인데 이제 2일차 공개한 뒤에 어떤 투자 수익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모주는 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이건 사실은 IPO를 위한 이제 IR 이런 사업 계획서는 이제 전문 그런 기관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말하자면 김도환 회장님. M&A 티저는 이제 M&A를 최초에 바이어와 내지는 셀러에게 어떤 티저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회사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입맛을 다지게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 위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R&D는 뭐 정부의 RFP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평가위원이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이 이제 평가하는 포인트를 알고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평가를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뭐 여러 어떤 건의 회사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책들을 다 읽기가 시간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픽화 시키는 가시화 시키는 그런 사업 계획서를 쓰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뭐 기업 가치 평가는 이제 뭐 우리가 기업 가치 평가를 간혹 가다가 저도 이제 하는데 기업 가치 평가는 정말 받아보는 사람이 인정을 해야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떤 뭐 내가 500억이다 뭐 1000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것보다도 어떤 베이직 어떤 그런 논리와 어떤 근거 그다음 앞으로의 매출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로 데이터 이런 위주로 좀 평가를 많이 강화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업계획서의 포인트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IR용 사업계획서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뭐 주제가 이제 IR용인데 IR이란 것은 이제 말 그대로 Investor Relation이잖아요. PR은 Public Relation이고 PR은 대상이 다 대상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은 IR의 고객은 투자자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자에게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 했을 때에 이 투자자가 다음 나올 이야기 지금 다 해드리는데 투자자가 이 사업계획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입맛 매력을 느껴야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은 이 투자는 하루아침에 사실은 뭐 길면은 1년까지 뭐 가는 게 IR인데 투자의 심의가 그러면 그 사람과 그 투자자와 회사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간의 신뢰거든요. 신뢰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은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IR용 사업계획서는요, 상대방하고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어떤 대화 커뮤니케이션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이제 관계를 형성해서 서로 간에 알아가는 이제 기간을 지나서 필요로 할 때는 이제 IR 이것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어서 정말 이제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어떤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IR이라는 그러고 메모런덤 IM이라고 그러죠. IM 인포메이션 메모런덤 해가지고 그야말로 전반적인 사업에 투자에 대한 그런 내역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IM을 장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R용 사업계획서로 투자가 끝난다.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는 뭘 알고 싶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 투자자가 사실은 직접 심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주, 돈주는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솔직하게. 그리고 전주는 무식해요. 돈만 있고, 보통. 그런데 그럼 전주는 이제 돈으로 사람을 써서, 이제 말하자면 저기 두뇌를 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투자를 심사를 하게 해서 레포트를 받습니다. 그러면 심사역은 뭐냐? 이거는 자기가 오너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오너가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 어떤 중간에 어떤 전문가 내지는 중간에 일을 하는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속성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열 똑똑한 천재보다도 한 바보 오너가 더 똑똑하다고. 뭐냐, 오너는 자기가 오너십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한 종업원들보다도 보는 눈이 틀려요. 그래서 심사역은 자기가 항상 갖고 있는 툴과 어떤 재단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오너 마인드로 물론 투자 심사를 하죠. 우리도 나도 투자 심사를 해봤지만 투자 심사를 해서 이것이 성공해서 나중에 일드가 돼가지고 사후 평가까지 뭐 2년, 3년 뒤에 회사에 기여를 한 걸로 평가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투자를 하자고 해달라고 왔을 때에 심사역에게 가장 좋은 것은 심사역이 보통 그 투자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을 때 평가하는 그런 그 로직과 어떤 포인트에 맞도록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투자 심사역이 뭘 알고 싶은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에 맞도록 그 핵심 그 포인트,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가 아니고 투자 심사 보고서에 준하는 사업 계획서를 써달라 이런 이야기죠. 그걸 실제는 심사역이 실무적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끝이. 자, 그리고 IR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못하겠네. 하여튼 자, 그렇고. 자, 그래서 뭐 처음에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티저 메모 아까 말씀 이제 이게 IR용 사업계획서를 이제 진행 그 어떤 프로세스죠.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유치를 할 때 바로 회사의 이름을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괜히 뭐 회사 이름 알려가지고 안 되면은 회사만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티저를 이제 날리죠. 그 티저는 하나의 어떤 낚시죠. 후크예요, 후크.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뭐 비슷한 거죠. 뭐 팩트 시트나 기본 이제 회사의 정보를 보내는 거죠. 여기 회사명이 나타나니까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들, 내지는 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하고 만났을 때에 처음부터 뭐 긴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자기 사업에 대한 말하자면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 피칭은 엘리베이터 패칭이라고 뭐 5분 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데 이 데모의 피칭은 사실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가져달라, 정말 검토할 만하다 하는 그런 넥스트 미팅을 달성하면 피칭의 목적이 달성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큰 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문제는 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크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이제 과연 역량이 있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문제나 시장이나 인력 이런 것들은 다 서류 보고 자료 보면 다 알아요. 투자자가 투자를 요청하는 회사가 다 자료를 제시하고 또 심사하는 사람들도 그 시장을 알기 때문에 자료를 다 보고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투자자도 모르고 그 다음에 사업자도 모르는 게 뭐일까요? 여기 중에 잠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황 회장님, 예, 예. 황 회장님 잠자는 것 네, 같습니다. 팀. 팀을 제일 중요시 여길 것 같아요. 또 다른 네. 분은
우리 저기 함 지도사님은. 가장 여기서 서로 간에 모르는 부분이 어딜까요? 투자자가 심사를 하는데 투자자도 모르고 심사역도 몰라. 이것이 뭐 금이 될지 아니면 뭐일까 이 중에서. 고객 반응인가 보네, 고객 반응. 예? 예? 고객 반응. 대표자의 역량 아니에요? 대표자의 역량. 대표자의 역량. 대표자의 역량은 너 이력서 내놔라 그러고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러면 대충 알 수 있잖아. 또 말도 시켜보고. 아까 이야기 이거예요. 뭐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 골드처럼 해놨잖아요. 자, 뭐냐. 신제품이라든지 새로운 신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새롭게 물건을 제시했을 때 너 해봤냐 이거지. 이것을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안 팔아봤고 또 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앞으로 어떻게 팔지, 특히 신제품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고객들이 이걸 써봐서 반응을 투자자도 모르고 사업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른 건 다 알아요. 이거 뭐 문제가 뭐 크고 시장이 크고 뭐 경쟁자 기술 분석하면 다 나오고 숫자 하면 돈이 얼마나 남겠다. 그 다음에 인력들이 뭐 박사고 뭐 다 나와요, 이거. 근데 이것만 안 나와, 이거는. 해보지 않고는 몰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투자 심사할 때 항상 여기에 걸려요, 여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피칭할 때에 바로 이거를 조금 깨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을 지도할 때나 중소기업 투자 유치하는데 깨워줘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간단한 그래픽이나 1분짜리 동영상이나 뭐 어떤 그런 걸로 해서 정말 투자자가 금방 피부로 느끼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 실정적인 컨텐츠를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제시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말을 못 하겠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퀴즈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IM은 뭐 우리가 사업 격서를 많이 쓰시니까 그냥 참고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를 심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심사 항목을, 이런 심사 항목을 쭉 이렇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제 사람이 뭐냐, 누구냐, 기술성이 있냐, 그 다음에 시장성이 있느냐, 수익이 있느냐, 리스크, 투자 조건이 뭐 어떠냐 이런 걸 다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투자자 스타일로 만들어서 작성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투자자의 언어로 자기만 아는 그런 뭐 이상한 기술 용어보다도 일반적으로 아는 투자자 용어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의 독자는 누구냐? 투자자다. 독자를 상대로 한 사업계획서를 써야지 자체 내에 뭐 그냥 사업계획서, 내부 사업계획서 같이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업에다가 이제 조금 코칭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는 분 아니면 의견 서로 이제 토론하실 분은 이런 부분이 더 좋다 뭐 이런 걸 좀 아이디어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회장님, 그 사례 가지고 저번에 네. 그 사례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죠. 예. 네, 그걸 좀 보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사례로 그럼 가겠습니다.